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안철수 교수 측의 그 금태섭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이 어제 저희 캐도남마저 출연을 약속했었는데 생방송을 1시간 남겨두고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꺼놓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끝내 방송 펑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 제작진도 많이 당황했고 특히 제가 당황했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 뒤늦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준길 전 공보위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방금 전 의식을 찾자마자 캐도남마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되게 제가 좀 당황하고, 상황이 또 생방송이었고요. 그리고 사고 난 줄을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완전히 일부러 펑크낸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농락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하필이면 근데 왜 그때 차 사고가 났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요, 얼른 쾌차하시고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요. 캐도남마에 꼭 나오셔서 저희가 모시러 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많이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요, 캐도남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벌어지는 복잡한 현상을요, 아주 묘하게요. 근데 그게 참 접근 방법이 아주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심리학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군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탁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방송에 안 오는데 이거를 일부 자작극이다 이렇게 보는 또 그 트위터에 쓰신 분들도 있고 아니다. 자작극이 아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일부러 사고를 낼 수 있느냐. 그렇죠. 그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런 짓을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입니다. 아. 어떻게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게 저도 자동차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건 좀 아니죠. 근데 제정신이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제정신이 아니면 일부러 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자해 공갈단도 있고 뭐 보험 사기범들 얼마든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은 어떤 심리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 그날 택시기사 발언도 있었고 마음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택시를 타시지 못하고 평소에 안 하던 운전을 하니까 실수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 택시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택시를 안 타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면 웬만큼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냥 별 문제가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변호사가 이 운전을 직접 한다라는 거 막 시험에 통과를 하고 연수원 막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자리를 못 잡은 변호사들은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운전을 한다. 이거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니죠. 아니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변호사는 운전하시는 분 맞는데 그렇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운전하는 건 거의 너무 잘 아시네요. 대개는 판검사 출신의 판검사 변호사라고 하면 정관 예우해가지고 초년에 몇십억을 번다 이런 거 정도는 기본 상식인 이 나라에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당신이 하시거든요. 대개는 인간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대개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거나 본인이 평소에 했던 행동을 엉뚱하게 꾸민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또 지금 볼 때 택시 타고 다니시고 또 그렇죠. 혼자서 또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시고 그랬기 때문에 네. 운전기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 이번에 들었는데요. 또 그 부분 제가 너무 긍정적인 사고라. 뭐꼭 네.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보셔야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분에 대한 심리 상태를 오늘 분석할 거냐? 네. 아니면 이분하고 같이 노는 분 또는 이분이 속해 있는 캠프라고 하는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거냐? 우리가 뭘 할 건지를 먼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둘 다 해죠, 뭐. 아, 둘 다 할까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일단은 그 요즘에 금정지교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아, 금태섭 네. 변호사와 정준길 변호사와의 친구 관계. 친한 친구 관계. 그거는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금태섭 변호사는 이 정 변호사를 친구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친한 친구가 아니라고 나는 친한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냐? 너는 나의 친한 친구였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네, 관계가 그리고 어떻게 메시지도 됩니까? 나왔죠. 뭐라고요? 준기라 뭐 태섭아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메시지가 여러 개였나요? 단 두 개였나요? 한 두 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수십 년 동안의 친구 관계에 메시지를 보관을 했다면 이거는 상당히 아주 긴밀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수십 년간의 문자 메시지에 단 두 개만 보관이 돼 있다면 그것도 문자를 보냈는데 야 전화로 직접 우리가 통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 하면 반갑지 않은 사람이 그냥 불쑥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걸 대놓고 그냥 보통 요즘 아이들 젊은 친구들 말대로는 그냥 씹어버리기는 좀 영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 소리를 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자를 보내냐 싶으니까 너 용건 있으면 직접 전화해라 이런 내용이 딱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친한 친구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친한 친구라면 안 원장 우리 위원장들 이 모임에 와서 특강 좀 해줄 수 있냐? 그럼 친한 친구라면 얘야 네가 제정신이냐? 이야기할 걸 하지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아니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화로요. 예. 친한 친구는 문자로 그렇게 날려주거나 진짜 흉어머리 없는 친한 친구는 아니면 야 그거 상당히 재밌는 생각이다. 한번 내가 물어는 보지. 이렇게 문자로 날려줄 정도가 친한 친구예요. 예. 근데 그냥 전화로 해라. 전화로 해라 그러면 그거는 뭔가 감정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친한 친구 아니거든요. 친한 친구 아닙니까? 네, 아니거든요. 아, 심리학자. 심리학자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친한 친구냐 아니냐가 이 협박이냐 아니냐 이 기자회견에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그게 거죠. 나온지 왜? 아십니까? 왜요? 그거는 이분을 지금 정 변호사라는 사람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후보죠.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 사이에 뭐 한 이야기를 가지고 뭘 그걸 협박이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구나. 친구 사이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협박이라고 이야기한 그 금태섭 변호사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경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그거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이 정 변호사는 금태섭 변호사가 나의 친한 친구였다라는 것을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파장이나 문제를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그런데요. 네.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네. 지금 과장 폭로다 이게 네. 금태섭 변호사예요. 이렇게 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네. 42.5%예요.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백한 협박이다. 네. 그러니까 금태섭 변호사 편 네. 이게 33%예요. 10% 그렇죠.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하는 것과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하는 것, 그걸 보는 것의 심리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이걸 보느냐. 예를 들면 지금 박 앵커가 이 팔을 다쳤어요. 네. 팔을 다쳐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네. 그리고 뭐 기부스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이고 안 됐네요. 너무 아프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고통을 내 여기 손가락에 물집 난 거 정도의 고통만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냥 하는 소리죠. 그냥 하는 소리죠. 네. 그
현상이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폭로 사건을 보는 마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쟤네들이 친구라고 하는 애들이 그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다 변호사 또 검사까지 같이 했어요. 서울대 법대까지 나온 애들이에요. 같은 동기예요. 동기예요. 네. 그런데 서로 이제는 뭐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우는 진영이 다른데 소속돼 있으면서 한쪽에서 뭐 협박을 했다 또는 한쪽에서는 그게 과잉 반응이다 이렇게 하니까 에이 그래 지들끼리 뭐 지금까지 잘된 애들이 뭐 더 해보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 그리고 뭐 그 당했다고 하는 그쪽 동네도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됐냐. 나머지 불난 거 불구경하는 입장이니까 과잉 대응이라고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잉 대응이지만은 이야기 듣는 거는 재밌지 않아요? 아니 재미있죠. 재밌잖아요. 네, 전혀 관계없는 뭐 입장. 한 점 하늘을 우러러 같이 뭐 여행도 갔네요.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여행 가는 거는 친해서 갑니까? MT 하면 그냥 따라 다 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예. 대학 안 나오셨어요? 아, 대학 나왔어요. 근데 거기 MT는 안 가셨나요? 딱 일할 때 한 번 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법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아. 그래서 웬만큼 집단으로 가는 데는 잘 안 빠지려고 그럽니다. 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자, 두 번째. 네. 택시 공방으로 갔고, 택시. 저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요. 진짜 아, 재밌단 말이에요. 최고로 재밌습니다. 왜 택시를, 이거 지금 기자회견 오늘도 뭐 민주당사에서. 아니, 왜 기자가 택시를 하고. 탔냐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택시를 왜 탔냐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왜 택시를 탄 사실,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네. 지금 정준길 위원은. 자기는 안 탔다고 몸이 주장을 하는 거죠. 아프니까. 네. 예. 아니, 안 탔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네, 아직 그럼 부인은 안 탔네요. 어이. 부인은 안 했어요. 아, 부인을 안 했으면 탔군요. 아, 그래요? 예. 아, 탄 겁니까? 아, 그럼요. 아,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이분이 법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안 탔으면 당장 자기는 안 탔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를 뭐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고 벌써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 아니, 그건 상식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인간 아, 행동인데. 법대 나왔으니까. 당근이죠. 아, 이건 상식 이야기. 예. 당연히, 그러면 탔다 이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택시 이제 탔다. 이분이 고민인 거예요. 내가 안 탔다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거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 전략을 이제 따르는 거죠. 아,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그렇죠. 예. 뭐 궁금하신 근데 거 있으세요? 이게 또요, 네. 고발당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고소. 고발을? 예? 누구한테요?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정준길 의원한테. 우리가 왜요? 확정 지으면. 아니, 저는 지금 뭘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인간 행동, 특히 법조계에 있는 인간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행동을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택시 탄 게 확실하다고 하니까 이제. 택시 타지 않았으면 그 인간은 자기가 타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 택시 기사를 명예훼손 내지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이미 벌써 법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예.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쁜 건 있죠. 인간 그 인간- 이꼴 사람입니다. 인간은 한자 말이고요. 네. 그거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아, 같은 거지. 단어입니까? 근데 그 인간이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네. 옛날 일본 사람들이 그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조선 그 당시에 조선인을 뭐라고 했냐 살라미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죽이고 이 길을 뱄다는 사실 아세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처음에 접한 이후로부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아, 인간은 일본 말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를 사람이 그러고 죽였습니다. 죽였기 때문에. 예. 하여튼 왜 그러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네. 왜 이 택시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요. 나 택시 타고 얘기했어. 이거랑 자기가 차량하면서 핸드폰에서 이게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네. 실제로 이 금태수 변호사한테 본인이 전화를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면 친구 사이에 야 네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안 원장 생각만큼 그렇게 이 좋은 사람 아닐 수 있어, 너 좀 잘 알아서 하고 빨리 그냥 사퇴해, 친구의 어떤 우정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냐, 아니면 야 너 지금 너희 그쪽에서 까불지 마, 나오면 다 죽어, 지금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 이러면서 뭔가 대단한 권력을 쥐고 또 비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급박하는, 협박도 아닙니다, 이건 급박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검태섭 변호사가 그 부분을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정적인 증거로 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 에이 친구 사이에 그냥 한 이야기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넘어가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친구 사이가 아니라 마치 민간인 사찰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남들이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재밌는 이 소위 말하는 선거 전략 또는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정보를 폭로함으로써 재미를 본 쪽은 새누리당이거든요. 왜 새누리당인지 아십니까? 아까 결과적으로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니 그 여자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안철수 원장이 목동의 뭐 30대 그것도 음악을 하는 묘령의 여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때 대중의 심리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대중은 야, 안 원장도 여자가 있대.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자하고 사귈 줄 알아? 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먹었어요. 교수님이요? 예. 야, 안 원장도 아니, 저렇게. 저기 음악 교수 연세대학도 있잖아요. 아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실 수는 있는데요. 네. 뭐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야, 진짜 안 원장이 더욱더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부러워진 거예요? 야, 더 부럽다. 저는 사실 안 원장을 제가 딱 심리 분석을 하면서. 실망이 아니라 더 부러워요. 그럼요. 저는 저 인간이라면 적어도 내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딱 하나는 있다. 네. 저 인간은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여자한테는 인기가 없을 거다. 이 생각 하나로는 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교수님은 그러면 여자에 관심이 있고? 전 관심은 있는데 인기는 없어요. 관심은 이게 저희 많은데. 문제예요. 네. 인기가 없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 저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그게 문제라고? 네, 그건 그렇고, 뭐, 네. 저는 중요하지 않고, 예. 안 원장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야기할 정도면, 혹시 나는 그래서, 내가 심리학자로서 안 원장의 심리를 내가 제대로 잘 못 분석했나,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딱 드는가 동시에, 누구라도 저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려주면 그것도 좋을 텐데, 그 생각이 약간은 들었어요. 네. 근데, 뭐 본인이 없는 거를 또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중은 야 그렇지 안 원장도 남자였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럼 당연히 뭐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지. 네. 그 다 같은 남자라고 그래요. 아니고요. 약간 좀 이제 네. 성인시했다 이런 그렇죠. 도덕군자 같이. 도덕군자나 성인시 한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의구심을 품고 또 대중들이 이런 이야기를 넣으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더 믿으려고 하는 심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은 충분히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정준길 이 사람은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은 나중에 혹시라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기이 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공을 세운 거다. 그렇죠.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안 된다면 이런 너절한 인간을 주위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에 대통령이 못 됐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되겠네, 이 정준길 의원 입장에서.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지금 교통사고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아니,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요. 네. 예. 예. 조금, 일부러 낸 걸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러 참 낼 수는 없죠. 제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왜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면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런데 인간은요, 다급한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분이 네. 전직 검사였잖아요. 네. 검사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범인들, 범죄자, 범죄자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렇죠. 범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같이 물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그분들은 네. 이 범죄자를 많이 만나면서도 물들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아, 그 말을 하셨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죠. 네, 잘했습니다. 안 교수 측에서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의혹들이 일개 언론사 취재로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건 사찰이다. 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교수 측이 대한민국의 정보 조직과 이 소위 말해서 공무원 조직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실제로 대한민국 이 공적 조직이 그 정도 사찰할 역량까지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온 이거는 거예요? 언론사 또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입이나 찌라시 언론에서 도는 이야기들을 모으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의도 찌라시들 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네. 저는 이 이야기가 여의도 찌라시에서 돈다는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저도 들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특별한 정보인 것처럼 공보위원 이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조금 뭔가 타이틀을 하나 지게 되면 그거를 누구한테 가장 인정을 받고 싶으냐 하면 평소에 자기가 알고는 있는데 평소에 폼을 잡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걸 폼을 잡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화를 뜬금없이 그것도 상당히 이른 아침에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협박을 택시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도된 협박을? 그거를 그거 아니죠.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네. 훌륭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는 협박은 아니었는데 네.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때 협박이었다면 이거는 협박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대답을 하셨네요. 아니, 전 협박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성추행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이건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이죠, 그건. 하면 그건 성추행이죠. 네. 바로 이 당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성추행이면 성추행이죠. 그렇죠. 바로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장난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래도 네. 그렇게- 바로 그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협박이 그렇죠. 검태수 변호사 변호사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았다면. 그렇죠. 협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협박을 받았으니까 이분 대단하네요. 본인 그 협박 받았다고 해서 웃기네 하고 넘기지 않고 그거를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오버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은 약간 들긴 하겠어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저한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저 때문에 이 채널을 안 보는 인간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제가 협박이라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전혀 안 느끼죠. 아니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협박이라고 느낍니까 지금? 그럼요. 네. 협박이라. 그런 말은 저보고 여기 나와가지고 말 좀 조심해라. 이 뜻으로 들리거든요. 아니요. 그런 거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협박 아닙니다. 아니요. 예. 모르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기자회견하고 내가 채널 A 나갔더니 진행자 박모 씨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적절한 그거를 자제심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아마 금태섭 변호사가 요즘에 상당히 긴장된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심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돈엄마도 저 나오기 때문에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싫어해요. 그러세요? 예. 여기 윤창중 논설위원도 나는데 윤창중 씨 때문에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예, 사람이 좋고 싫고 이러면 그렇죠. 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 박종진 저 인간 싫다. 이래서 채널 돌아가는 그렇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냥 그렇죠. 박정진 앵커 때문에 내가 이 프로를 본다. 저 그런 분 많이 만났거든요.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기. 이게 바로 확장성이 얼마나 중요하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 대선 전국에서 누가 더 확장성을 가질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저하고 말이 잘 통한다니. 예, 아주 통한다니. 훌륭합니다. 예, 안철수 원장이 추석 전에 입장 표명할 것 같다 그러는데 예.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이해가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뭐 네. 누구처럼 내 꿈이 이루어지는 뭐 저녁이 있는 뭐 삶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분이 왜 지금까지 전형적인 정치인의 뭐 정치 참여 선언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의 경선 일정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은 했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여기서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입장 표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냥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경선이라는 게 본인들 잔치하고 있는데 네. 그 잔치에 뭐 고춧가루 뿌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치 웬만큼 정리가 되면 내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되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겠는가, 그동안 뭐 국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제 당신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겠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저 사람의 이야기는 뭐 대학교 교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인의 이야기, 그리고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하는 또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공적인 인물의 이야기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 야권 단일화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수님의 뭐 심리학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진짜 그냥 개인의 한 개인의 시민으로 아니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아니면 민주당과의 그 뭡니까 단일화 연대 네. 이게 안철수 원장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 부분은 저 개인의 의견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저는 네. 심리학자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좀 듣기를 원하는. 황상민 개인의 의견. 황상민 개인의 의견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지금이 아니라 한 1년 전, 상당히 오래 전에 그때 서울시장 논의가 나오기도 전에 네. 한번 우연히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안철수 원장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같이 네. 이렇게 자리에서. 그럴 때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야, 우리나라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저보고 당신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들의 심리에 대한 탐색을 했으니까 안철수 원장 같은 이런 사람 대통령 되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안철수 원장을 탁 보면서 대통령 혼자 하나? 안철수 원장 참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대한민국 혼자 나가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든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당신들과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정말 경선에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해야지 옳죠. 그런데 만약 지금 그런 말씀이었다면. 그랬을 때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 온갖 오물을 묻히면서 그 인간들하고 내가 더 깨끗하니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않니? 그런 거를 하라고는 차마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야. 그래서 당신이 민주당 거기가 오물투성이군요. 뭐 보통 우리가 정치판은 오물투성이라고 정치판은 그러니까 오물투성이군요. 그냥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거기에서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당신이 찾아낸다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웬만하면 그리고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굳이 그럴 만큼 대한민국이 그럴 만큼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냥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이 그건 어떤 심리입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저 이야기에 뭐 공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심리겠죠, 뭐. 네. 예,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은 지금 안철수 씨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할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일종의 백척간두에 있는 그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은 요 근래에 참 듭니다. 듭니까? 예, 듭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네. 다다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뭐 기억 말 나온 김에 끝까지 아, 하죠. 그래요? 예. 아니, 요 얘기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할 말이 죄송합니다. 없네. 예. 예, 뭐 이러면 길어져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시간 때문에. 예. 또 우리 문국현 대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나한테 진짜 이 질문을 던집시오. 네. 당신이 뭐라고? 네. 단기 필마로 나오셔가지고 네. 국민들이요. 진짜 제대로 된 나라 만드는데 저희 이 마음을 공감을 하고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십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나? 아니면 그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 정당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던가? 아니면 이상한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조직이 아니고 갑자기 이거는 똑같은 오물탕을 또다시 만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오물탕에 빠져가지고 그 오물 덮으신 채로 제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또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제대로 못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당신은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가능하면 기존의 정치 조직과 정당이라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으면 이 어쩌면 안철수 원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변화 또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라는 이 실험이 어쩌면 처참한 실패로 끝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자로서 문국현 대표 여기 앉히시고 지금 질문이 되게 길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걸 진짜 내가 외울 수가 없는데 문국현 대표랑 같이 하시겠어요? 아 그럼 같이 하죠. 뭐. 예, 같이 합시다. 예. 네. 잠깐요. 대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요. 강력한 대권 잠재 후보 안철수 교수가요. 여전히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높은데요. 5년 전에요. 바로 안철수 원장과 같은 이 돌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요. 문국현 전 유한 킴벌리 사장인데요. 지금 갑작스럽게요. 일정이 막 바뀌었습니다. 같이 하시겠답니다. 황상민 교수가. 세 분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8초 후에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